네, 독거투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고요. 지금 책 집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좀 집중 못하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네요. 일단 금값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금값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제 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 들어서는 이제 그 투기 세력들, 예를 들자면 이제 금값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올라탄 사람들, 이 투기 세력들이 이제 함께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과 그 안전하지 않은 자산, 위험 자산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러티브 때문에 이 투기적으로 이제 앉았던 그 참여를 했던 사람들, 이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제가 말이 좀 꼬이는데, 투기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내리면서 가격이 조금 밀린 것 같아요. 4,100대가 깨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금 가격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투기적인 단타 세력들이 빠지긴 했지만, 매물을 확 던지면서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중앙은행들, 특히 이제 미국 반미 쪽의 그 브릭스 국가들, 그리고 뭐 글로벌 사우스 이런 쪽들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채권보다는, 미국 채권보다는 이제 이 금을 담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이 금 매수가 멈추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사우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어요. 물론 이제 파는 만큼 다른 주체들, 선진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쪽들에서 사고 있긴 하지만, 전체로 볼 때는 센티는 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예를 들자면 미국 국채 30년물 같은 게 초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뭐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글로벌 사우스를 위시해서 금은 중앙은행을 기본으로 해서 사게 될 것 같고,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현재 세대의 그런 뭐랄까 금이라고,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금과 비트코인은 좀 다르죠. 그래도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그런 성격이 좀 있는 편에 굉장히 이제 진한데, 비트코인은 그런 측면은 아직까지는 떨어지죠. 예를 들자면 각국의 중앙은행들 대부분은 금을 사려고 하지 비트코인을 담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물론 요즘 들어서는 비트코인을 중앙은행의 화폐로 담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조금 보이긴 보여요. 아직까지 이제 대차게 그걸 이제 추진하는 그런 중앙은 없긴 하지만, 결국에는 금 자체로는 상당히 뭐랄까 수급은 그래도 비트코인보다 나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장에서는, 금의 조정장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42원인가요? 아까 그 정도까지 찍은 것 같은데, 지금 목요일 그 밤 9시 정도 됐거든요. 8시 반 정도. 근데 이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까의 문제긴 한데, 어떻게 조달을 해서든 이 1,450원, 1,350원에서 1,450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상승 방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부의 그 외환보유고의 83%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단기로 조달을 하든 조달해서 다 줘버리든 뭐 분할로 8년 동안 주든 결국에는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250억 불을 매년 미국에다가 보내는 걸로 뭐 이런 것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뭐 배당이라든가 뭐 이자라든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그 외환보유고의 그 담화가 한 150억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0억 달러를 보내게 되면은 150억 달러 정도가 1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0 달러면 거의 15조 원 정도가 이제 빵꾸난 거거든요, 매년. 그러면 이게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번 달에 정말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많이 샀어요. 많이 사서 한 플러스 5조 원 정도? 이 정도 선의 그 매수가 된 상태인데, 15조 원 정도의 빵꾸면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지난달에 3, 40조 원 정도의 그 미국 주식을 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거의 이거는 엑소더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은에서도 한 얘기가 대내적인 요인이 7이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한 100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인 게 3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외적인 이유는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 부분이 달러 환율,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를 부추겼는데, 한 7 정도는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여러 가지 이제 수급들이
원화의 가치를 훼손시켜서 1450원까지 올린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아요. 서학개미들은 계속해서 자금들을 미국으로 보낼 것 같고, 미국 주식을 계속해서 살 것 같고, 이 규모 자체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빠지거나 그럴까지는 않고, 그 새로 생긴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제 코스피를 올리는 그런 뭐랄까 메커니즘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제가 뭐 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로 들어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 같아요. 미국 주식이 조금 많이 비싸졌다 라고 생각하는 쪽들도 상당히 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비싸다고 보지 않지만, 뭐 버블의 초입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말 동감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것도, 미국 주식도 좀 비싸다고 보는 쪽도 있고, 또 가치 투자 쪽을 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이 AI라는 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다라고 보는 쪽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미국 증시는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돈을 지금 뿌리고 있냐면, 중국 증시라든가 우리나라 증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증시에 그 리스크 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좀 투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일종의 저가 매수로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 증시는 PBR로 볼 때도 워낙 저렴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익을 내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퍼로 볼 때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퍼로 볼 때는 대만이 한 2.7이 아니죠. 27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15가 지금 되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15도 안 되죠. 한 12, 3 정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갭이 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만 수준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뭐 거의 7천까지 가야 된다는데,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아직까지 저평가된 상태고, 그리고 달러 환산을 볼 때는 아직까지 싸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5년 전만 하더라도 달러 원 환율이 1150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 환율이었는데, 지금 1450원까지, 그러니까 30% 가까이 이제 평가가 절하된 상태예요. 제 자산도 1150원대에 미국 주식을 2017년부터 들어왔지만, 지금 보면 한 20-30% 정도가 플러스가 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이 볼 때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가 된 상태, 많이 이제 가치가 하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싸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근래 들어서는 또 1350원대에서 지금 144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더 싸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외국인들이 더 국내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환차익을 보면서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코스피는 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코스피 얘기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올해 4천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800, 뭐, 4, 50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제 2달하고 열흘 정도가 남은 상태예요. 우리 지금 올해가. 근데 벌써 3,850 정도면은, 그쵸. 4천까지는 무난히 간다는 제 공약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게다가 지금 환율까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왜냐면 이게 코스피가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 자체가 점점점 1450원에서 1300, 1280원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으로 볼 때는 상당히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싸지게 되니까 환율 환산을 볼 때는, 달러 환산을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 놓고 이제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한 1, 2주 전부터 지금 난리 났어요. 뭐가 난리 났냐면, DDR4라든가 DDR5 이쪽이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갑자기 이제 그 AI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DRAM 발주를 엄청나게 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쇼티지가 지금 갑자기 난 상태고, 재고가 뭐 2주 정도, 3주 정도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넘어서는 정도의 지금 주문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추세가 적어도 2년 정도는 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내년까지도 이 그 DRAM 사이클이, 새로운 사이클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살짝 놀라운데, 왜냐면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 해가지고 난리 났다. 이제 얘네들 삼성전자 힘들어질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이닉스도 내년에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뷰 상당히 180도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게, 지금 작년 2월 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그 이익이 한 3조 원 정도?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분기 이익이. 2월 달에, 그러니까 2분기 때. 근데
이번에 12조 정도 나왔어요. 12조 정도. 그리고 뭐 하이닉스 15조 정도 나올 것 같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하이닉스는 내년에는 한 60조 이상의 수익이 영업이익이 날 거를 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코스피 제가 볼 때는 6,500까지는 또 내년에는 내년 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수급이 정말 좋고 외국인들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 4,500원 뭐 내년 상반기 뭐 여름 정도 이 정도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폭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쌍두마차 일어나서 실적이 좀 터져줘야지 사전까지는 좀 무난하게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아마 코스피 3,500대만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3,300인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3,850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다른 종목을 샀던 쪽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근데 근래 들어서는 이제 3,850 정도 올라오게 되니까 약간 순환 매장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갑자기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막 뛰기도 시작하는 것도 좀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종목들도 좀 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지금 배터리가 공급 과잉 상태예요. 왜냐면 뭐 테슬라라는 걸출한 기업도 있기도 하겠지만 근데 전기차 기본적으로 캐파라든가 예상치보다는 덜 팔리고 있잖아요. 물론 판매량이 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하반기 이제 9월 30일 날그 일몰 됐잖아요. 전기차 보조금제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4분기부터는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배터리 자체가 생산이 지금 오버 캐파가 된 상태인데 4분기부터 전기차가 잘 안 팔리게 되면 한 7,500불 정도의 그 보조금 이제 안 들어가게 되면은 야 전기차가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뭐 드는 상황이고 또 글로벌리 볼 때는 중국 기업들이 급해서 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덤핑으로 좀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4분기는 배터리 종목들은 지금 물린 분들, 아니면 수익분들은 조금 잘 매도를 하셔가지고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뭐 롱텀으로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6,740일 갔다가 지금 6,70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얼마지? 한 41포인트 빠졌나? 그러면 뭐 1%도 안 빠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빠졌지만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이제 한 8, 9월 달부터는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그때 종목들이 피크를 많이 찍었었고 그리고 순환매가 조금 일어나면서 이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좀 은행주라든가 이것들이 좀 올라오게 되면서 약간 수익률 게임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테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재미가 지금 없는 상태인 것 같고 돈이 막 잘 안 벌리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팔고 이제 중소형주들을 많이 사는 분들 특히 이제 테마주들 뭐 퀀텀이라든가 그 SMR 같은 거 그리고 AI 서버 센터를 뭐 GPU를 엄청나게 사가지고 대여하는 이런 쪽들 아직 이익이 확실히 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랑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거 샀다가 이제 확 올랐다가 확 빠지면서 빠질 때는 좀 폭포수처럼 빠지거든요. 오를 때는 서서히 오르다가 그래서 이제 고점 잡고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 또 이제 수익이 안 난다고 이제 코인 같은 거 투자하셨다가 또 이렇게 지금 조정이 좀 있는데 사실 코인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게 아닌데도 아무래도 이제 그 달달한 수익을 보시던 분이 이제 코인 들어왔다가 상투 잡고 조금 밀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레버리지를 굴려가지고 진짜 힘들어하시는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며칠 전 유튜브 얘기도 했었지만 야, 이 코인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에다가 레버리지를 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 완전 도박인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젊은 2030 세대의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30, 40대의 분들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곧버스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치기 어린 투기를 하신 거죠. 베팅 하신 건데 이런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리플들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를 쭉 갖고 있던 사람들도 힘이 들고 수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잡주들 이런 갖고 있던 분들도 지금 갑자기 며칠 사이에 쑥 빠지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재미없고 재미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좋은 장에 피 보는 사람들 이렇게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달 동안은 코인도 힘들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레버리지를 낀 분들이라든가 곧버스, 인버스 산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이런 기간은 이렇게 시장이 좀 횡보하는 기간도 있거든요. 몇 달씩. 이런 것도 좀 버티시고,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승을 위해서, 새로운 상승을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기간이다. 뭐 어떻게 보면 차트상 볼 때는 이격을 좀 줄이는 기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왜냐면 우리가 3, 4월 달에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너무나 많이 올랐거든요. 4월 달 저점 대비로 올 때는 S&P 500이 지금 35% 정도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폭발적인 뭔가 상승이 있게 되면 나중에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스무스한 조정이라고 저는 봐요. 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좀 인내하시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채권이라든가 그 CMA 뭐 이런 것들처럼 그냥 따박따박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업등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등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버틸 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얘기 드리는데, 장기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손실이 나가지고 그걸 쭉 들고 가면서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수익을 수익 구간인 상태에서 장기로 갖고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돈을 번다. 시장에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조금 수익이 났는데 이걸 가지고 시장이 이제 급등락까지 아니고 이제 파동을 그리다 보니까 수익이 났던 거를 보고, 이거 한 2, 30% 수익 난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확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거 내가 파니까 날아갔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또 이런 케이스 있고, 또 한 케이스는 주식을 샀는데 어쩌다 보니까 수익이 좀 났는데 이게 좀 파동을 그리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인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마이너스로 갔어. 본전이 됐어. 그래가지고 에이 버렸네, 조졌네 이러면서 이제 팔고 이제 나갔는데, 이제 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주식을 그 수익 구간인 상태에서 3년 이상 가져가 본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내가 갑자기 이제 뛰는 종목들을 차트 보고 샀는데 한 20, 30%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2, 300% 먹는 거는 한 몇 년 동안 수익 구간인 상태에서 쭉 홀딩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반토막 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수익으로 홀딩하면서 쭉 가져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시장에서 성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점 찍은 종목,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점 찍은 종목, 매수한 종목, 이거를 끝까지 한번 같이 비즈니스 한다는 생각으로, 아니면 내가 은행으로서 대출해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홀딩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웬만큼 영업이익이 일어나는, 그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3년이라는 시간이나 보유한다면 돈을 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SMR이라든가 뭐 퀀텀이라든가 데이터 서버 센터, 그 대여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안 되는데,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만 보고 사는 케이스들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전력 소티지가 적어도 5년은 이제 지속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SMR 같은 쪽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다 베팅하신 분도 있는데, 막상 알고 보면은 향후 5년 동안은 이 SMR 기업 어떤 기업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거든요. 왜냐하면 이 SMR 기술 자체가 지구상에 없는 기술이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 유상증자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뭐 어디서 투자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주가는 또 계속해서 천정부처럼 오르고,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내러티브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가가 3배에서 5배씩 막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 내러티브를 우리가 이제 그분들 철석같이 믿고 이제 투자하셨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산이 아닌가 보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신문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나오고 여기저기 이제 이야기 듣다 보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투매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근래 들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주식을 산다면 이번에 제대로 한번 배우신 거죠. 적어도 이익이 나는 그런 기업들 사라. 잘 골라서 사야 된다. 예전에 2021년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뭐 텔라닥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익도 못 내는데 시총이 5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되게 비슷한 게, 제가 어떤 종목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GPU 서버 센터 그 대여해주는, 임대해주는 이런 쪽
그 대장주 같은 애가 이미 시총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정도 선이면 거의 이제 고점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서. 근데 그때는 이런 종목들이 그 뭐랄까 좀 득세를 하게 되면은 시장의 사이클, 그 사이클의 막판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공고하게 윗단, 그러니까 반도체, AI, 그 윗단 반도체 이 주도주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매출이 폭발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실적 시즌이지만 잘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뭐 갑자기 훅 꺼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아랫단에 있는 애들은 상당히 이제 그 프레질하다고 하잖아요. 깨지기 쉬운 그런 유리 멘탈, 유리 같은 그런 기업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인 것 같아요. 퀀텀이라든가 이런 애들. 근데 좀 손해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배웠다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이익이 가장 그 방파제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해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쳐다도 보지 말고 진짜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 정말 턴어라운드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상당히 적거든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들 중에서는 테슬라 외에는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 전에는 아마존이 있었던 것 같고 오랫동안 적자였지만 꿈을 먹고 이렇게 싹싹 크다가 결국에는 승리했죠. 승리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그 주가가 엄청나게 뛴 케이스.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이 된 케이스는 테슬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기차 기업도 있잖아요. 뭐 아까 리비안도 저희 단톡방에서 멤버십에서 얘기했었는데 이런 기업들 보세요. 이런 기업들은 거의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전기차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러티브만 있는 기업들 투자는 상당히 지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블랙스톤의 조나단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AI 투자 버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AI 자체가 전체 산업을 완전히 무용지물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게 더 위험한 거다. 시장 자체는 지금 AI 기업들이 거품만 보지만 자기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 그 화이트 칼라였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요즘 뭐 법률이라든가 회계, 뭐 컨설팅 뭐 이런 쪽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은행에서의 그런 그 거래 서비스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AI로 상당히 대처가 가능해요. 저도 이제 뭐 그런 쪽에 있었긴 했지만 한 80% 이상의 업무는 제가 볼 때는 AI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온 지가 한 4년이 넘었긴 하지만 이 금융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그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급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또 뭐 웹 디자인이라든가 뭐 프로그래밍 이쪽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관련이 없긴 하지만 이쪽도 상당히 지금 뭐 아우성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이제 런칭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테슬라에서 나온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4천만 원 정도 이게 나오는데 살짝 좀 비싼 편이고 중국에서 나오는 유니트리 로봇 같은 경우는 7, 800만 원 선이거든요.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가격이라고 보는데 더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중국 애들이 그런 걸 잘하니까. 그렇게 되면 화이트 칼라, 앞서 말씀드린 화이트 칼라를 넘어서서 이 블루 칼라들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뭐 호텔에서 일하는 그 로봇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동 같은 경우는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블랙스톤 그 CEO 같은 경우는 CEO가 아니라 CTO였나? 하여튼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AI가 지구를 결국에는 멸망시킬 것 같다. 빅브라더가 나타나가지고 그 약간 그 말에 동의하는 쪽이긴 한데 이거 들어온 꼴 보지 말아야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거는 뭐 한 10년 더 뒤에 얘기겠죠. 10년 뒤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한 20년 정도 빨리 태어나서 났어야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의 그 AI 시장 자체가 케이크라고 한다면은 가장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간은 뭐 그 오픈 AI라든가 이런 챗GPT 같은 거, 이런 LLM 서비스 하는 쪽들, 그리고 맨 윗단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가 예전에 뭐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그 AI 서비스를 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 그냥 챗GPT 같은 거 말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들이 필요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은 제 AI가 어디까지 이제 발전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거든.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카톡 같은 거 하고
뭐 SNS하고 막 그랬었지만 나중에는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게 됐잖아요. SNS도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리고 거의 이제 폰으로 유튜브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즈시아라든가 1kg 같이 이제 데이팅 서비스도 있었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서비스를 이 스마트폰 하나가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스마트폰 없이는 지금 살 수 없는 전 세계 이제 75억 인구가 거의 이 스마트폰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어플리케이션, 이 산업이 엄청나게 터질 것 같다. 근데 이 산업을 서포트 하려면은 결국에는 맨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정삭스에서는 거의 이제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10년에서 20년까지는 반도체가 르네상스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적어도 5년 동안 AGI가 나온다고 하는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이 랠리는 반도체 랠리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쪽들은 뭐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라든가 뭐 오라클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있고 또 이 D램이라든가 HBM 이쪽을 이제 서포트하는 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쪽들은 마이크론까지 포함되겠죠. 이 세 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실적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생각보다 안 좋은 사실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그럭저럭한 실적을 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전세적으로 이 차에 대한 그 센티멘트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지 활동을 했던 일론 머스크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이 어제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시간으로는 아직 이제 장은 시작 안 됐지만 한 3.4%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실적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고요. 실적 어제 나왔기 때문에 뉴스에 파는 그런 쪽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 원했던 사람들이 파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그런 가격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저는 잘 나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브라질 세무당국 때문에 거의 6천억, 8천억 정도? 6억 달러 정도가 지금 약간 묶였다가 이제 지출한 것 같은데 요거 빼게 되면 이게 아니었다고 하면은 사상 최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하고 미국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인데 여기다가 좀 뭔가 이게 때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외교랑 정치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이건 일회성은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는 이번 이런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디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넷플릭스를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디즈니도 있었고 뭐 훌루도 있었고 여러 경쟁자도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넷플릭스만 남은 것 같고 영화관에는 볼 만한 영화가 없는데 보면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영화관에서 있던 스타들 감독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넷플릭스 채널에 들어가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 추세가 계속 되는 것 같고 저도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영화광이었어요. 1년에 80편씩 보던 사람인데 지금은 영화관 한 번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편하게 카우치에 딱 몸을 기대고 와인 한잔 하면서 저녁에 은중과 상영 같은 그런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바빠가지고 책 쓰는 걸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딱 바꿔놓은 게 바로 넷플릭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적할 자가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적이 숏폼 플레이어들이거든요. 뭐 유튜브라든가 틱톡 이런 쪽도 또 페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 뭐 릴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경쟁자인데 사실 저는 이 숏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행 트렌드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다 보면 좀 질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10대, 20대, 뭐 30대까지 젊은 층들이 그런 쪽들을 워낙 좋아하는데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롱폼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뭐 저의 생각이고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워낙 이제 숏폼이 핫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거의 이제 점유율이 없죠, 넷플릭스가. 그래서 지금은 이 성장서에 있어서 이제 숏폼이 없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만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2, 저는 통화량이 가장 중요한 게 M2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팬데믹 때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때 많이들 이제 시장에 들어오셨으니까 2월 말이죠. 2020년 2월 말부터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해가지고 3월 24일까지 쭉 폭락하다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다 거의 복구가 됐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조정이 길어봤자 한 달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고, 그 폭락에서도 그 퀀트 펀드들이 계속해서 퀀트라든가 뭐 CTA 뭐 이런 프로그램 매매들 이런 쪽들, 알고리즘 매매들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빠질 것들을 확 빠뜨리는 막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반복이 몇 년 한 번씩 매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종목들의 이런 시장의 그 움직임들이 결국엔 시장이 지나면 길어봤자 한 달이라는 이런 공식이 아닌 공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정이 오더라도 제가 볼 때 한 달. 왜냐면 유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M2가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현상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M2라고 하는 게 뭐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죠. QT를 좀 세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돈은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 M2의 상승한 그 상승률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는 그 M2가 전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매년 상승하는 M2도 중요하죠.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미 엄청나게 많은 M2가 이게 지금 뭐 MMT라든가 이런 것도 뭐 7조 달러가 넘잖아요. 지금 7.5조 달러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엄청나게 고여 있는 커다란 호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조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M2의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엄청나게 넘쳐있는 이 유동성, 큰 호수, MMT 같은 것들, 7조 달러가 넘는 돈들, 이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시장에다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준다. 예를 들자면 주식시장의 조정이라든가 어떤 특정 시장의 조정했을 때 유동성이 이렇게 많게 되면 결국 조금만 흘러가도 이거는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거든요. 또 해외로도 빠져나가서 해외 시장들을 올리고 있는, 머니게임을 쭉쭉쭉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뭐 자문사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M2는 진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이너스가 되면 대공황 사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웃긴 얘기고,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M2가 조금 이렇게 꺾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수년 동안 특히 바이든 정부 때 미친 듯이 풀었던 엄청난 양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밀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돈이 쓰레기야. 지금 돈이 너무 남아 돌기 때문에, 돈값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뭐라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뭐라도 사야 된다.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서울 부동산 지금 계속 신고가예요. 아시죠? 그래서 서울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신고가고, 또 뭐 1급지, 2급지, 3급지, 10급지까지 쫙 나뉘긴 하지만, 적어도 1, 2, 3급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부동산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 낸 것도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아니면 뭐 금을 샀거나, 아니면은 뭐 코인을 샀거나, 아니면 코인을 좀 1년 동안 지금 행보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연초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업하신 분인데, 부산에서 이제 사업을 조금 정리하고 부동산도 정리하고, 연세가 좀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셨는데, 아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바로 전부터 코스피는 2600부터 지금 3850까지 거의 1200포인트 올라왔거든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이렇게 시장을 미리 예측한다는 건, 정말 사업하신 분들이 정말 특별한 눈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돈값이 똥값이다. 돈이 쓰레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갖고 계시면 이거를 놀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워킹하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자산을, 수익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동만 하면서 이런 얘기 누가 했던 것 같은데, 누가 했죠? 찰리먼거가 했었던가, 워렌 버핏이 했었던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잠든 상황에서도 돈을 벌게끔, 워킹하게끔 만들어내는, 로봇 기요사키였나요? 제가 헷갈리네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 타임이에요. 그리고 조금 인내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타임이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버티세요. 저도 뭐 사실 8, 9월 이후부터는 뭐 재미없는데, 그런 데가 잘 있어요. 잘 있고 잘 버티고 있고, 뭐 목장 여행 다니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이제 11월 5일부터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한 20일 동안 일본 큐슈를 돌 거거든요. 그래서 도코 투자일주일 거의 이제 촬영 불가능할 것 같고, 계속 드라이빙 트립을 할 거라서
그래서 단톡방 저희 멤버십 분들에게 그 매일 이제 정보 드리는 거, 그리고 코멘트, 시장 코멘트 하는 거,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유튜브 활동을 못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보고 싶으시면, 저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요, 가입 버튼 누르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빌드업 하시고, 우리 돈을 잘 벌기 위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또 실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실력이냐, 시장을 보는 실력을, 이렇게 빌드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나는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능하면 최대한 영상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또 GP를 이번 달까지 빨리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할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런 상황인데, 최대한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누카 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 아래 보시면 리플 보시면 이 채널이 뭐 구독자도 너무 없고 거의 이제 뭐 수익이 잘 안 나는 채널이다 보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꿀 진짜 좋은 꿀입니다. 이게 지금 딱 한절기 때 드시면 면역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일단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